이전에는 태국에서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는 명상 선원에서 어떻게 생활했었고, 선원에서 좀 어떤 경험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명상 수련의 경험을 좀 중심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초보자 입장에서 약간 명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또는 명상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뭔가 수련을 하러 명상을 하러 다른 나라에 간다고 약간 되게 용기가 필요할 큰 것 도전 같아요.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하나씩 여쭤볼게요. 일단 그 명상 선원에 수행하러 가는 건 아무나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수행을 오래 한 선생님들만 갈 수 있는 건지. 일단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아무나 갈 수 있는데, 태국은 불교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모든 절들이 다 명상 센터를 운영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조금 잘 맞는 곳이 어딘가 이걸 찾아서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첫 번째 갔던 선원에서는 미니멈 기간이 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 3일을 머물러야지 여기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맥시멈 기간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갔던 선원에서는 미니멈이 10일이었어요. 10일. 10일은 수행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와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선원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선원마다 어떤 것을 수련하느냐도 조금씩 달라요. 일단 태국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이런 얘기 너무 진지한가요? 이런 얘기 재밌네요. 아니요, 괜찮은데요. 약간 전문적이긴 하지만 좀 전문적이긴 한데 그래도 네. 살짝만 알려주시면 그럼. 좋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은 기본적으로는 위파사나라는 그 통찰 명상 수행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스승의 맥을 이어왔느냐에 따라서 네. 무엇을 수행하느냐가 조금씩 내용이 다르거든요. 오. 그런데 우리가 찾아갈 정도면은 영어로 된 자료가 있는 곳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나 이런 게 있는 곳에서는 우리 절은 어떠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명상을 가르칩니다라는 게 안내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곳들을 미리 정보를 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좋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뭐 외국까지 가서 명상하는 거는 그 진짜 너무 선생님 정도나 돼야지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렇지도 않다. 제가 선원에 가서 만나는 이제 다른 외국인들도 보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가서 봤던 외국인 친구들도 보면 20살 정도 되는 친구도 있고 명상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도 있고. 오, 정말요? 네. 의외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동남아를 여행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선원에서 좀 있어보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경험 차원에서 뭐 오는 친구들도 있고 가볍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왜 세계 여행 간다, 뭐 6개월 이상 해외 여행 간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 너무 용기가 필요하겠다. 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잘 있어 하지만 나가보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선생님도 갔다 오셨고 저희도 갔다 왔고. 그렇죠. 뭐 1년은 세계 여행 책도 명함도 안 못 되죠. 내밀죠. 네. 선생님을 그렇게 여행하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엄청 좋은 장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비닐봉지 하나로 다니는 사람도 봤거든요. 우와, 찐 여행자다. 우리가 플라스틱 백패커라고 막 이렇게 아, 얘기했는데. 진짜요? 네. 아, 그러니까 나가보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접해본 게 없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으면 이게 너무 문턱이 높아 그러네요. 보이는데 막상 가서는 얼마든지 있다. 네. 마치 그거 같아요.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과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명상이라면은 뭔가 그래 많이 듣기로는 좋다고 들었는데 가면은 대단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여전히 문턱이 넓은 느낌인데 나랑 상관없는 네, 것 같은. 저거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세계 같은데 막상 해보면 또 그냥 평생을 해도 할 수 있겠구나. 누구나 누구나 언제든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처럼 경험의 차이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누구나 할 수 없기도 해요.
왜냐면 그 선언에서 미리 여기 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룰이라든지 이제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주거든요. 근데 내가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지키고 싶다. 그냥 나는 가서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생활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면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한 곳에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굳이 여기는 오후 불식이라서 이렇게 정오 12시부터는 식사를 하지 못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굳이 그런 곳에 갈 필요가 있나. 그런 마음이면은 여긴 조금 더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룰들을 100%다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가능하면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누구나 갈 수 있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네요. 근데 조금 더 진지하게 내가 명상을 통해서 조금 더 수행해보고 싶고 좀 더 인생의 깊은 변화를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한번 가보고 싶어졌어요. 저도 선생님 얘기하셨던 두 번째 선언? 첫 번째는 두 번째가 있었는데 두 번째 선언 얘기 듣고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또 자연스럽게 선언이 두 번을 갔다 오셨는데 첫 번째 선언이랑 두 번째 선언이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첫 번째 선언은 좀 자유로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룰에는 묵언을 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다들 아무도 별로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대화를 하고 그러나요? 대화도 막 시끄럽게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 일정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지킨 사람은 저밖에 없는 느낌이기는 했어요. 몇 명 정도 있나요, 가면? 그게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첫 번째 선임 갔을 때는 딱 그 2021년 말이랑 22년 새해가 같이 있는 기간이었어가지고 태국에서는 그때 이제 절에 가서 있으면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태국 현지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한 1월 2일, 3일 정도 되니까 이제 밀물처럼 좀 싹 빠져가지고 썰물처럼. 그렇구나. 썰물처럼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그랬구나. 사람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네. 네.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선언. 네, 첫 번째 선언에 이제 외국인 명상홀이었었어요. 이렇게 생겼구나. 아니다. 여기는 외국인이랑 현지인 다 같이 했었어요. 네, 이제 이런 곳이죠. 그럼 명상 방석이 안 나요? 네, 명상 방석이 있어요. 저기서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이 라탄 의자 보면서 저런 애들을 한국에 좀 데려갈 수 없나 하면서 또 이제 물욕을 그래서 아침에 이제 명상하고 있으면 해가 싹 뜨거든요. 몇 시에 명상을 하러 가셨나요? 이게 4시 반 명상. 새벽 4시 반.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시간에 아무도 안 나오기 때문에 가서 혼자 불 켜고 이제 하루 일정 끝나고 9시까지였거든요. 원래 일정에는. 그래서 9시에 혼자 이제 불 끄고 모범생. 그러면 그죠? 새벽 네. 4시 반에 가셔서 5시 반, 6시 반, 7시 반, 8시 반. 그 거의 중간중간에 5시간. 이제 뭐 밥도 먹고 쉬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전체 시간은 4시 반 시작 9시 끝나는 일정이었었어요. 우와. 하루를 아주 알차게. 그러면은 그 선원에 가면은 뭘 하는 거예요? 선원에 가서는 그 일정표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명상을 하고 명상은 태국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있던 두 곳 다 하나는 시팅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좌선이라고 하는 앉아서 하는 명상을 해요. 그래서 앉아서 할 때 명상의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선언에서 첫날에 아주 간단하게 그 명상 지도를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호흡 보는 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팅 명상에서는 호흡 명상을 주로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걷기 명상이에요. 워킹 메디테이션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선언에서는 아주 간단한 정도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제가 알아서 한 편이었었어요. 어떤 자세한 가르침이 있거나 하진 않았고
근데 여기 이제 주변의 환경이 여기가 저희 숙소에서 영상홀 가는 길인데요. 이런 강아지도 있어요.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얘들이 엄청 충실해요. 되게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개들이라서 외부인이 오면 엄청 경계하고 그 말이었구나. 그 말이었군요. 아 근데 자연이랑 그냥 같이 있네요. 자연이랑 같이 있어요. 아 너무 좋다. 이제 이렇게 다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울력이라고 이렇게 공동으로 일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 빗자루로 마당 써는 걸 주로 했거든요. 그게 이 선원에서는 아침에 30분 있고 오후에 1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청소에 진심이 돼서 나오게 됐거든요. 하루에 1시간 반을 청소에 쓰는. 네네. 우와. 근데 아무도 뭐 이거 하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냥 시간 되면은 가서 이렇게 누군가 하면 쓸고 있는 거예요. 쓰는 소리 들리면은 또 가서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이걸 쓰면서 아 이것도 명상이지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호흡이랑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도 마음을 계속 끼어져 있는 어떤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맑은 마음이 드러나게 하는 게 명상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쓰는 것도 지금 명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 시간이. 아까 운동하듯이 될 것 네, 같아요. 약간 마음을 정리하는 그러네요. 운동처럼 좋다. 하니까 네. 그래서 아 이런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되게 진짜 파격적이었던 게 원래는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 있으시고 상주를 하는데 저희가 갔던 시기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식사 제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서 편의점에 사 먹거나 아 진짜요? 식당에서 사 먹거나 아니면 그랩을 불러도 된다. 이렇게 우와, 하셔가지고. 파격적이다. 네, 처음에는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처음 딱 먹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스님들이 탁발해가지고 오시면 음식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엄청 많거든요, 그 네. 음식들이. 그걸 다 먹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는 거의 외부로 나가는 쪽도 거의 없었고 돈을 쓸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있는 거 먹고 근데 또 현지 친구들이랑 친해지니까 밥 사주고 직접 밥해서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 이렇게 선순환이 되고 있구나. 그 저도 탁발을 올리긴 올리지만 그 공양을 올리긴 올리지만 저 많은 음식들을 다 어떻게 하시나 이게 궁금했거든요. 다 못 먹으니까 네. 또 나누고 하시네요. 그죠. 근데 이것로 이렇게 해도 또 많이 남아요. 그러면은 항상 이 절 밖에 이렇게 쫙 그 바다 음식들을 놔두시면 현지인 분이 매일 아침마다 그 오토바이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싹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자기 식구들도 먹고 다른 조금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랑 나누나 봐요. 아 저렇게 돌아가면서 순환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스님이 이제 바깥에 포레스트 가서 해볼래라고 우와. 하셔가지고 갑자기 진짜 이상적인. 네. 숲으로 가셨네요. 진짜 이렇게 급 방석 챙겨가지고 이렇게 숲으로 여기는 진짜 사람들이 안 다니는 곳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스님들만 다니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또 되게 아름답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이제 이런 데가 되게 오래된 버려진 옛 이렇게 허물어진 절의 옛 터 이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제 시간 주시고 여기서 하고 와라 하고 스님이 가셨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자율이네요, 그냥. 네, 여긴 정말 자유롭게. 그래서 여기서 명상할 때 이 선원 실내에 있다가 밖에서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같아요. 그럼 또 궁금한 게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첫 번째 갔던 선원에서는 그 비용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뭐 200~300바트 그리고 여기 하얀 옷을 다 입게 돼 있거든요. 수행자들은 그 수행자 그 하얀 옷을 렌트하면 얼마, 사면 얼마, 그리고 하루당 체류하는 비용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한국 돈으로는 크지 않아요. 네. 크지는 않은데 이게 다 정해져 있기는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두 번째 선언에서는 처음 엔터런스 그 처음 시작하는 비용만 300바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0,000원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도네이션이었었어요. 와. 그러니까 10일 동안 하는데. 네네. 근데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많은 명상 선언은 일부 금액이 있긴 하지만 도네이션으로 거의 운영되긴 거의 해요. 도네이션으로. 네. 네.
근데 그게 돈 안 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저는 가능한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먹여주고 재워주고 맞아요. 그러네요. 깨달음도 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곳이니까. 네, 네. 근데 어쨌든 좋네요. 도네이션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내 사정이나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곳인 거죠. 네. 더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네, 진짜. 10,000원만 있어도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코스가 이렇게 일수가 아까 3일이랑 또 10일 있다고 선생님은 며칠 갔다 오신 거예요? 전 첫 번째는 8일 있었고 두 번째는 10일 있었었는데 근데 두 번째 갔었던 선원은 시스템이 비교적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기본 명상 과정이 25일 과정이었는데 그 중에 저는 10일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다음에 다시 가게 된다면 그 이후를 이어서 할 수도 있고 뭐 처음부터 할 수도 있고. 그렇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10일 명상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좀 되는지.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고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명상하고 또 6시 반 정도에 아침 식사를 해요. 그리고 점심시간 되기 전까지 명상하고 조금 쉬는 시간도 있어요.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오후 시간은 수련과 쉬는 것을 자기가 적당히 조절하면서 하면 돼요. 이게 물론 명상 시간 얼마, 쉬는 시간 얼마라고 일정엔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거나 하지 않아요. 그쵸. 자율로. 그런데 제가 두 번째 갔던 선원에서는 매일매일 레포팅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오후 3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포팅 때 이제 스님이 몇 시간 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제가 6시간 했습니다. 최소 6시간을 하게 하거든요. 그 6시간 동안 명상했습니다 하면은 그럼 7시간 해라. 그 다음날 7시간 했습니다 하면 8시간 해라. 매일매일 늘어나는. 네. 그 근데 선생님 최대 10시간 하셨다고. 저는 10시간을 했었었는데 와. 그래서 그게 이렇게 종이가 리스트가 딱 적힌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리포팅 하러 가면 그걸 딱 드리고 그걸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간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때 어떤 명상을 하냐면 처음 시작은 앉기 명상 15분, 걷기 명상 15분, 15분을 번갈아 가면서 해라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했는데 어땠느냐라고 이제 레포팅 보고를 하고 그럼 30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계속 시간을 좀 늘려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걷기 명상이랑 이 앉기 명상이랑 시간을 꼭 동일하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셔서 앉기 명상 1시간이랑 걷기 명상 30분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걸로 했었어요. 네. 첫날부터 그렇진 않지만 이제 네. 계속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시고 하면서 어떤 경험이 있었고 어떤 질문할 것이 있는지를 레포팅 시간에 그걸 보고하고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영어 수준은 좀 돼야 스님과 소통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스님도 영어를 이렇게 소름 끼치게 잘하시진 않거든요. 그 사실 뜻이 통하면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뜻이 통하면- 소통이 되면 되는 게 맞아, 중요한 맞아. 거니까.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영어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는 좀 명상을 하신 분이 오셔도 참 좋겠다. 한국에서 계속 명상을 좀 하고 계신 분이 오셔도 참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 원래 어깨 만성 통증이 있거든요. 목 디스크가 있고 그래서 제 몸의 감각을 지켜보는 것을 명상의 주제로 삼는 것도 제가 잘 하는 편인데 이번에 갔을 때도 나중에 한 10시간 정도 넘어가니까 이 어깨가 굉장히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이제 스님한테 제가 어깨 통증이 계속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자비의 마음으로 보아라. 이렇게 with compassion으로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이제 한국에서 제가 자해 명상이나 자비 명상을 수련을 했고 어떻게 자해의 마음을 가지고 몸의 감각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해 명상이 이제 메타 명상이거든요. 메타 명상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알아듣고 그걸 적용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수행을 하고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라고 좀 잘 알 수 있으면 여기까지 시간을 내서 왔는데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될 수 그러네요. 있는 그럴 수 있겠네요. 부분도 있죠. 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지만 내가 조금 아는 상태에서 오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명상 수련에 가고 싶으시다면 이 마인드트리 명상하고 앉아있네 와서 명상을 좀 하시고 수행을 좀 하신 다음에 이제 떠나시면 됩니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명상을 어느 정도 해봤고 이게 어느 순간에는 어떤 명상을 하는구나 이 경험이 있으니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이제 하시면서 뭔가 명상을 하시면서 어떤 특별하게 깨달음을 얻었다라던가 뭔가 큰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해요. 맞아. 네. 제가 그 9일째 있었던 일을 좀 나누고 싶은데 두 번째 선언에서. 네, 두 번째 선언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때 이제 작은 소그룹이 또 형성이 되잖아요. 계속 같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매일 보게 되니까 말을 많이 하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작은 그룹 안에서 또 역동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저 사람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저게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시적이야. 저는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선생님한테 들으면 제일 인간미 느껴져요. 근데 이제 거기 있던 분 중에 굉장히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말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한테뿐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시키시는데 저는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무건 수행이 기본 아니에요? 무건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제가 명상 수행하러 갔었을 때 이제 다 무건이 기본이니까 말하는 사람한테 정말 시비를 했거든 마음속으로.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정말 화가 났었어요. 왜 다른 사람 방해해? 근데 지금은 좀 여러 곳을 다녀보니까 어디에나 있다. 어디에나 있구나. 한국을 가도 있고 미얀마를 가도 있고 태국을 가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어디에나 있대. 근데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어디에나 있다. 수련회 어디에서나 있다. 뭐 이런 천주교에서 이렇게 가시는 묵상하러 가시는 분들도 어디에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똑같네요. 전 세계 어디에나 있다. 전 세계 이 정도의 어디에나. 차이다. 이렇게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근데 이분은 진짜 말씀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살짝 피해 다닌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저 사람이 밉다까지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좀 피해 다니자 했는데 근데 마음속에 좀 불편함은 있잖아요. 네. 피하는 것 자체가 의식을 해야지 가능한 네. 거니까.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뭔가 이렇게 걷기 명상을 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딱 보여서 마음속으로 이제 자비 명상을 했거든요.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 한다. 저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저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고 또 마음에 안 든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도 많았군요. 몇몇 있었어요. 몇몇 네. 두세 명 있었어요. 그래서 자비를 하고 나서 이제 자리에 딱 앉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가 굉장히 좀 괴로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좀 오랫동안 괴로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굉장히 좋았던 이미지가 그냥 불쑥 떠오르면서 그 이미지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선언에 가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주변의 외부 환경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우리가 한국에서는 아무리 내가 좀 조용하게 살고 싶어도 끊임없이 핸드폰 봐야 되고 밖에만 나가면 온갖 광고들 다 쏟아지고 이곳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핸드폰도 들어가면 첫날에 압수하거든요. 그래서 큰 금고에 딱 넣어버려요. 와. 그래서 핸드폰을 일단 차단. 아. 그리고 어떤 전자기기도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책도 가져오지 말고 일기도 쓰지 마라 이렇게 진짜요? 얘기해요. 네. 일기도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 밖에서 들어오는 자극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극들도 차단하면서 오로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만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 의식의 영역에 있는 생각들이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고를 끊임없이 하니까 이것들이 고요해지고 나면 좀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관계가 힘든 사람과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게 무의식에 있는 게 나오고 있구나. 이 사람과 평상시에는 되게 힘든 관계인데 이 무의식에 있는 것에서는
이 사람과 되게 잘 지내고 싶으니까 되게 즐거웠던 이미지가 떠오르네 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제 마음이 이렇게 확 열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 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사실은 내가 그걸 진짜 깊게 원하는 거구나. 소름 돋아요. 네, 지금 제 인생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또 서로 교류하며 살고 싶구나. 지금의 단절은 나를 크게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일이구나. 이 사람도 나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겠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확 열리게 됐거든요. 이렇게 열리고 있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 조금 더 있어보자 이렇게 있으니까 이미지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엄청 광활하게 넓은 그 벌판 위를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이렇게 꽉 묶고 있던 쇠사슬이 이렇게 이제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팍 풀리는 느낌이었었어요. 박수. 그러니까 이게 풀리고 나니까 내가 딱 잡고 있던 거에서 딱 놓여나는 순간은 광활한 자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뭘 해도 할 수 있구나. 내가 그동안 계속 내 발목을 묶고 있던 거에서 드디어 벗어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여기가 또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한두 시간을 계속 울면서 이제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아차했던 게 이때 마스크를 안 쓰고 계속 울고 있었던 거예요. 실내에서 명상할 때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걷기 명상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는 걸 다 아마 봤을 텐데 근데 그때 제가 자비 명상 보내고 말을 많이 하셨던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눈을 뜨니까 Are you okay?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울컥 포인트가 지금 몇 개가 지나갔지? 참느라고 지금 지금 실장님 울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그 순간에는 이 사람한테도 이미 마음이 열려 있어서 막 울면서 웃으면서 I'm okay 하면서 서로 이렇게 안았거든요. 안으니까 이분이 막 이렇게 등을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순간은 정말 이 사람이랑 이제 마음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전에 그 분을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오바야, 왜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과한가 사람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분이 막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저분 귀엽다 막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분이 되게 좀 감정이 과하다라고 느꼈던 게 그 매일 레포팅 하러 가면 매일 여기 너무 천국 같다고 여기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이 얘기를 레포팅 시간마다 했거든요. 또 이렇게 약간 눈물을 항상 맺히면서 근데 저도 이곳이 되게 천국같이 좋았어요. 근데 그걸 매일 얘기하고 매일 눈물을 지으니까 저는 너무 감정이 과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날 레포팅 하면서 여기 너무 천국 같고 막 이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삶이 굉장히 힘든가 보다. 그래서 여기가 저렇게 천국 같다고 느껴지나 보다. 저 사람의 실제 삶은 어떻길래 그런 걸까 하고 그렇게 마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계속 울컥해가지고 참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놓고도 내 마음 하나 바뀌면서 정말 다르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찐 명상하러 가셔서 얻게 된 아주 큰 소중한 깨달음이네요. 그러게요. 또 그래서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또 좀 집중되는 환경 속에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나 보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기 두 번째 있었던 곳에 여기 선원도 좀 안내 드릴게요. 네. 여기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숙소 동이었었고 괜찮다. 네. 숙소도 되게 깔끔한 숙소도 깔끔해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이제 문간방에서 있었는데 이런 옷을 입고 하는군요. 이런 옷을 입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사바이라고 이렇게 둘러야 되는 이걸 여기서 빌려서 입었었고 그리고 여기에 환경은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여기서 와. 이제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저는 조금 적응돼서 나중에는 계속 실외에서만 했었거든요. 실외에서 이렇게 이게 500년 된 탑이에요. 우와. 주변에 이렇게 회랑들이 있어요. 새소리 네. 들려요. 이게 두 번째 선언이에요. 여기 두 번째 선언. 엄청 크다. 엄청 좋다. 사람 엄청 많네요. 여기서는 이제 이 안에 있는 걷기 곳은 명상. 외국인들 위한 수행자고 이렇게 걷기 명상 하시는 분도 있고 앉아서 시팅 명상 하시는 분도 네. 있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거의 이 탑 주변에 있으면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었죠. 잘 지내다 나왔습니다. 아, 네. 아,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얘기가 너무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동도 했다가 웃기도 했다가 또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진짜 어떻게 들을 수가 없잖아요. 스님들이 책에서 경험한 거를 볼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생생하게 생생하게 네. 들으니까 그래서 너무 와닿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냥 경험했던 거에서 끝날 수 있는데 같이 사진 볼 수도 있고 또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또 어쩌면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마음을 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두 분이랑 같이 해서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나 네, 좋아요. 저희도요. 저희도 다음에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희도 다음에는 꼭 여행을 가게 되면은 그 좀 명상 수련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여행을 꼭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선언은 왓 우몽이라는 선언이었었거든요. 여기도 홈페이지 찾아서 미리 예약하고 갔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자유롭다. 그 현지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인기가 있을 것이다. BTS를 들먹여라. 그런데 조금 약점도 있어요. 여기 바로 옆에 이렇게 도로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조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명상을 시작하시거나 하면 이 명상하러 앉아 있는데 계속 차 소리 나고 오토바이 소리 나고 이렇게 하면 집중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 시작하시거나 좀 소리에 예민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왓 우멍 선언은 조금 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있어요. 두 번째는 왓 람펑이라고 하는 선언이고요. 치앙마이 안에서도 굉장히 외국인 수행자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이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일매일 레포팅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국인 전담 오피스가 있어서 레포팅 시간에 듣고 저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그 전담 선생님한테 가서 다시 여쭤보면 그분이 또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부담임 선생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시스템이 잘 돼 있네요.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일단 환경이 너무 아름답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여기는 조용해요. 여긴 산 속에 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산속에 있지도 않아요. 네. 둘 다 공항 치앙마이 공항이랑 멀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이 접근하기에도 위치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올드타운에서 그냥 자동차로 갔을 때 한 15분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선생님의 태국 명상 수련 이야기를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는 이제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 혹시 명상이나 아니면 태국 여행, 태국에 있는 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명상이 뭘까,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얘기하는 걸까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명상하고 앉아있는 링크도 함께 첨부해두도록 하겠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저희도 명상을 하면서 정말 많이 변했고 좀 더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마음이 끌릴 때 언제든 좋은 타이밍에 명상과 좋은 인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마인드 트립과 함께해요. 저도 마인드 트립 처음 하고 걷기 명상, 연남동에서 걷기 명상인가? 그걸 아마 처음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지금 제가 계속 선생님 붙잡아가지고 선생님 저 살려주세요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마음 힘드신 분들 언제든 찾아주세요. 네. 그러면 그럼 선생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저희 개인적인 경험에서 끝날 수 있는 거를 여러 사람이랑 또 나눌 수 있으니까 참 재밌고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작고 귀여운 구독자 수를 가진 저희 채널이지만 작고 귀여우니까 아무거나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재밌게 같이 네. 만들어 보았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